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힘들다는 말에 내일처럼 발벗고 나섰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고맙다는 인사 대신 왜 이번엔 안 해줘? 라는 날카로운 화살이 돌아왔던 경험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덧 나의 의무가 되어버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상태. 우리는 이것을 착한 사람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진심이 상대에게는 가성비 좋은 자원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의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는지 그들의 파괴적인 심리 기제를 해부하고 나를 지키는 법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가? 본격적인 특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용당한 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높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코이스트 혹은 과잉 공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빛나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마치 포식자가 초원에서 가장 선량한 대상을 고르는 것과 같죠. 그들은 당신의 선한 의지를 동력 삼아 자신의 결핍을 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당신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당신의 죄책감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면을 쓰고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지 그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호의의 권리화입니다. 이들은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호의를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입니다. 역시 너밖에 없어. 너는 정말 특별해. 라며 당신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죠. 하지만 이 달콤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고착되면 그들은 당신이 베풀던 호의를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서비스로 재정의합니다. 이 기저에는 자기애적 인격장애 성향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 대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번 고민을 들어주던 당신이 단 한 번,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듣자 라고 말하면 그들은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변했다 라며 당신을 비난하죠. 이들은 감사함을 느끼는 뇌회로보다 자신이 대접받지 못했을 때 분노를 느끼는 회로가 훨씬 더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진심은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언제든 뽑아 쓸 수 있는 화수분 같은 권리일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책감을 무기로 한 정서적 조종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선한 마음을 흔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혹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같은 문장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기억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죠. 당신이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면 그들은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 당신을 속 좁은 사람이나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넌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농담인데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같은 말로 당신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에는 이상한 회로가 생깁니다. 분명 상처받은 건 나인데 사과는 내가 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뇌의 고속도로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터널에 갇히면 뇌는 내가 참고 사과하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의 그 안전하고 싶은 욕구를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그들에게는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손잡이가 되는 셈이죠. 세 번째 특징은 선택적 공감입니다.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당신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공감자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되어 당신이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들의 공감 스위치는 차갑게 꺼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감정을 소모할 만큼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아 진짜? 근데 너 어제 진짜 힘든 일 있었잖아 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즉시 가져가 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당신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철저히 일방통행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쓰레기를 받아내느라 에너지를 다 쓰지만 정작 당신이 비워내고 싶을 때 그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진심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관심과 에너지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탈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관계, 이것이 바로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왜 우리는 알고도 도망치지 못하는가?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감정을 안개라고 정의했습니다. 공포, 의무감, 죄책감의 앞글자를 딴 것이죠.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주변에 이 뿌연 안개를 자욱하게 뿌립니다. 먼저 공포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끊으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지 않을까?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근원적인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합니다. 다음은 의무감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된 친구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마지막은 가장 치명적인 죄책감입니다. 이들은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너까지 나를 버리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안개가 뇌를 덮치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대신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죠.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이 여기서 재현됩니다. 울타리는 낮아졌는데 뇌가 난 나갈 수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선 먼저 이 감정들이 나의 진심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더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변화의 계기가 아니라 착취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인식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상대가 감당해야 할 일로 합리화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잘해줄수록 그들은 이 정도는 더 요구해도 되는구나 라고 학습할 뿐입니다. 이것은 헬스장에서 잘못된 자세로 무게를 계속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크는 게 아니라 관절이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다 닳아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라는 이름의 독약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이용하려 들거나 가스라이팅으로 죄책감을 자극하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가빠질 겁니다. 뇌는 비상 상황으로 선부하고 빨리 사과해, 빨리 들어줘 라고 명령하죠. 이때 즉시 박스 호흡을 실행하세요.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상대의 비난이 귓가를 스칠 때 4초간 멈춥니다. 뇌에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4초간 천천히 내뱉습니다. 몸 안의 긴장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4초간 다시 멈춥니다. 차분해진 상태로 다음 대화를 준비합니다. 이 16초의 마법은 당신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이성을 되찾아줍니다. 상대가 왜 대답이 없어? 라고 다그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이 호흡은 당신과 상대 사이에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이 생겨야만 우리는 상대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또 내 죄책감을 건드리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갑자기 나 이제 너랑 안 봐 라고 선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접종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백신을 아주 작은 것부터 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절의 딜레이 훈련을 해보세요.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10분 뒤에 다시 얘기하자 혹은 스케줄 확인해보고 이따 연락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 10분이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약강도의 스트레스 접종입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사람이 화를 낼까가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그 10분을 버텨내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깨닫게 됩니다. 대담을 늦게 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네 라고 말이죠. 둘째 주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세요. 그건 내가 도와주기 어려운 부분이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다시 조종하려 들 테니까요. 짧고 단호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나의 한계를 알리는 것. 이것이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소통법입니다. 우리가 나쁜 관계에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의 말에 내 마음의 리모컨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는 이기적이야 라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즉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라는 채널을 틀어버립니다. 이제 그 리모컨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리 구성입니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자동사고를 팩트 체크하세요.
상대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비난할 때 당신의 뇌는 즉시 나는 배신자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멈추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정말 배신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 것인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관계는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거절했을 때 공격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미성숙함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인지리구성을 통해 비난의 화살을 상대의 미성숙함으로 돌리세요.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교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 훈련이 반복되면 상대의 어떤 도발에도 뇌는 차분하게 저건 그 사람의 문제야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미안해하거나 당황해할 때 그들은 비로소 통제감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회색돌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널려있는 아무 특징 없는 회색돌처럼 그들에게 어떠한 감정적 자극도 주지